자, 우리 26강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서는 개발은 크게 개발 주체에 따라서 공영개발, 그 다음에 민간개발, 민자 유치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영개발은 왜 하려고 하냐면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사업 하려고 하냐면 시장 실패, 공공재 같은 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걸 건설하려고 개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민간개발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체개발, 지주공동사업, 신탁개발, 기타의 방식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체개발은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가 자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위험을 지면서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를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금 조달이라든가 시행, 그 다음에 권리임의 주체도 다 누구라고요? 소유자입니다. 이익이라든가 손실도 다 누구한테 기속된다고요?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그러한 형태를 자체개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각자의 뭐가 있다고요? 지분이 있는 겁니다.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를 지주공동사업이다. 이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을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이렇게 한 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 각자 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눠 갖는 그런 형태를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그야말로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할 거 아닙니까?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금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각자 나눠 갖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분에 따라서 이런 거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그야말로 믿고 맡기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형 이게 있는데 토지 신탁형은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신탁법. 그래서 사업 수탁형은 일반적인 형태로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이전은 없이 소유자 명의로 알아서 다 사업 주체로서 참여해갖고 돈도 다 소유자가 조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신탁형은 신탁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한 이유가 뭐냐? 이전한 이유는 그 개발업자가 주도적으로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다 조달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개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은 다 나중에 수수료만 받는 거지 나중에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갖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 토지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탁법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들어온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당이라기보다는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여러 건설사들이 연합법인을 결성해서 구간별로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투자자 모집형은 어떤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식의 형태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대박 나면 큰 돈을 돌려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손해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를 투자자 모집형이다. 그 다음에 차지 방식은 소유자의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를 차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옛날 형태의 차지 방식이 있고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 있는데 옛날 차지 방식은 나중에 빌린 땅에다 건물을 지어갖고 개발업자가 이거를 타인에게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릴 때 고액의 권리금을 주면서 빌립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타인에게 팔 거 아닙니까? 이때 차지권부로 분양합니다. 차지권부로 분양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는 건물은 내 건데 땅은 누구 거라고요? 그 토지 소유자 겁니다. 이런 형태를 구차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그 빌린 땅에다 건물 지어갖고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되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건 되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건설 기간 동안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토지는 빌린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해야 되지만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할 수는 없는 거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 방식은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어떤 형태로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TL 방식과 BTO 방식, 그 다음 BO 방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얘는 앞자리 전부 다 그 시험장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영문으로 이렇게 스페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한다, 빌드. 그 다음에 트랜스퍼하면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형태를 BTL 방식이다. 거기에 비해서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운용해가면서 투하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뭘 생각하면 돼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구역, 무상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로부터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학교 좀 지어달라. 그 대신 나중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임대료 형태로 지불하마.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운영하는 걸 뭐라고요? BTL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죠? 깔아달 때 도로에다가 뭘 설치하면 돼요? 톨게이트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톨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회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로를 깔았는데 차들이 몇 대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염이 크겠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도로 좀 건설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니네들 손해본다면 그 손해나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BTO 방식.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손해나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BTO 방식이다. 그 다음에 BO 방식은 그냥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그냥 아예 민간한테 소유권을 아예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영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BO 방식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곧바로 개발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일단은 20, 30년 동안에 임대료 받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운영해서 회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우선 운영해서 그 투하자본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겠다 하는 것을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몇 번 그 연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좌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